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2012년 6월 8일 부산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못했습니다. 자, 그 점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이게 또 공인인데 어쨌든 뭐 개인적인 일은 일이고 이런데 빠지면 안 되는데 빠졌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어디 부러지지 않고 목발직구라도 나와야 되는 게 우리들인데 그 목발직구라도 못 나왔으니까 죄송한 건 죄송한 겁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달 경마가 시작이 됐는데 요즘 경마 자체가 이제 이 더위가 이제 무더위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마방에서도 마피를 이렇게 확 쏟아내질 않는다고. 왜 그러냐면 마방 사양 관리도 극도로 힘들어지는 시절이고, 그런데다 이제 더위가 갑자기 더워졌기 때문에 이제 마필 컨디션 체크도 굉장히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집 말대로 이렇게 확 쏟아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휴장, 7월달 휴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7월달까지는 마필이 이렇게 많이 막 14마리, 막 12마리 이렇게 출전하는 경주보다는 한 10마리 정도는 부산 경마 계속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마 자체는 안정 속에 약간의 배당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적중을 원칙으로 해는 것이 기본 바탕 베이스를 깔고 와야 되지 않느냐, 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자 어찌됐든 뭐 지난주 흐름도 거의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런 흐름이라도 경마가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저희 팀의 적중 내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누가 먼저 갈까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네, 신동훈이 먼저 하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전주에 비해서 제가 좀 적중 경주 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끼리가 들어온 경주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역시 월초의 흐름대로 좀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자,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부산에 있는 이제 와일드 영웅의 명운의 대승광풍, 뭐 와일드 명운은 제가 방송에서도 강초로 인정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최저 배당 마필 자르면서 자 상승실 7.8, 복승실 6.3 적중을 드렸고, 자 5경주 UCC 메인급 승부 경주였죠. 14랑짜리. 자 이거는 정동초 기수 무조건 축이다. 제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 이 인기마랑 들어왔어요. 자 비구퍼랑 들어왔기 때문에 쌍승식은 12배가 넘었는데 복승식이 좀 배당이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쉬움은 남았고, 그리고 방송에서 손희원하고 저하고 이제 한백 피날레 얘를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고마필도 뭐 배당은 없었습니다만 개인 적중은 드렸었고요. 그리고 피코헤나, 자 아베 6기호 기수 역시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마필들이고, 자 일요 경주에서도 뭐 정상종법 같은 경우 자 인기마지만 강조를 좀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마필들이 지난주에 입상이 됐습니다. 네, 손석범님. 예, 저희 방송에서 추천드린 말이 지난주 많이 좀 들어왔었고요. 저희 개인 적중으로는 이제 IM 넘버원의 한백 피날레, 역시 그 경주에서 29조 인기마 동방이별을 잘라내고 초구 점배당으로 열려서 뭐 들어올 것만 같이 팔렸는데 잘라드리면서 한백 피날레 쪽으로 적중을 드렸고요. 마지막 경주에서는 제가 피코에나와 오르세를 한 방으로 마지막 경주 다 털고 나오는 마지막 경주에서 14.6배를 자 주력 한 방으로 자 때려드렸습니다. 당시 인기바이더 바다축제하고 엠파이어 월드를 다 빼버렸어요. 바다축제 같은 경우는 최규준 기수가 워낙 기대보다 못한 발머리를 계속 보여줘서 이 말까지도 빼면서 제가 마지막 주력 한 방으로 적중을 드렸고, 오늘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7경주의 한바다라든가 8경주의 이제 빅데이 이런 복병 마필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서도 축으로 가지 못해서 배당을 좀 잡아내지 못했다는 게 조금은 아쉬웠지만 마지막에 중배당 한 방이 좀 괜찮았고, 1호 부경 레이스에서는 제가 UCC 메인급 승부였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자신 있는 마필이다 하면서 이제 오메가를 넣고 들어갔던 경주였고요. 자 당시에 이제 청춘불패란 마필과 동반 입상을 하면서 생각보다 배당이 잘 나왔었던 경주였었고, 중배당으로 다시 한번 오메가의 청춘불패 UCC 메인급 승부까지 자 적중을 드렸던 지난주 부산경마였습니다. 예, 강탈은 지난주 이제 방송을 안 해가지고 그랬는데 제주 경마는 매주 잘합니다. 제주 경마는 거의 뭐 완전히 환장을 할 정도로 잘해요. 지난주에 UCC 메인 등부처럼 82배를 맞춰드렸고, 지난주에는 또 제주교차 5경주에서 16배당인 31.9배, 그 다음에
뭐 53.3배 쌍승까지 이렇게 제대로 맞춰드렸어요. 3마리 갖고. 그 제주교차 구경주도 맞춰드렸고 또 토요 제주교차 경주에서도 또 제주교차 5경주를 맞춰드리면서 제주교차는 굉장히 잘합니다. 요즘 아주 불러 제끼면 들어오는데 부산경마가 예전에 날라다닐 때 그런 성적인 좀 2%가 부족해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떻게 됐던 이 부산 정통경마 쪽에 아주 그냥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한번 대승을 한번 엮어보는 그런 주간으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 제가 요거 방송을 이제 가야 되는데 요즘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은 이게 기수들이 이게 잘못 찍었다가는 그냥 개피를 봐. 그러니까 아벨을 지난주에 봤던 사람은 마지막 한 경주밖에 못 맞췄어. 근데 최기중이도 마찬가지야. 코스케이지 기수가 제일 좀 실망스러워.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 기수 등짝도 그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탄다고 해서 무조건 노렸다가는 개피를 봐가지고 완전 올킬이 되는 수가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그런 사람들을 등한시해버리면 고배당만 보병만을 놓고도 또 못 맞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이 프리기수 제도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외국인 기수들이 많이 또 들어와서 그런 현상도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부산경마는 재밌습니다. 매주 어쨌든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경마는 그에 비해서 좀 밋밋하다. 서울경마도 16급 그 외국인 용병들이 좀 와야 돼. 부산에 가는 애들이 다 서울로 와버리면 솔직히 좀 박진감이 있을 것 같은데 서울에 온 외국 기수들은 너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까지 일단라고 하고요. 갈 길이 지금 구말리입니다. 오늘까지도 제주경마까지 다 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쉬지 않고 쉬지 않고 한번 계속 전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월 8일 부산경마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힘차게 대승을 위해 질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혼합 4군 총 9두가 출전하는 경주인데 나름 입상 가능성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편성으로 봐줄 수가 있는 경주예요. 선석번이요. 예, 우선 뭐 인기마 2마리가 좀 강하게 팔리리라 보여집니다. 지난번 입상했던 말. 자, 그중에 이제 제가 하나 시작은 인기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6번 초강이라는 마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을 초반에 드렸지만 이제 최규준 기수도 기대보다 못한 경주력이 자꾸 나와요. 제가 지난주 마지막 경주에서도 이 바다축제라는 마피를 제외했던 것도 그 전에 봤던 인기마들도 계속 못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뭐 한두 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못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더 잘 타야 된다는 생각도 좀 하고요. 자, 이 6번 초강 같은 경우는 원래 발주가 늦었었던 주행검사 때 늦었었던 말인데 시중 외곽을 돌면서도 상대를 압도했고 당시 안쪽에 있는 말들은 전개 이점을 갖고 있었던 말들인데도 능력으로 때려잡으면서 우승을 한 말이라 형군에서의 연투 능력은 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주에 그 KM배 때문에 지금 서울 기수들이 다 내려간 거죠? 네. 아, 그래서 이제 서울 기수들이 금요일 날 1경주부터 출전하는 기수들이 많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신동훈이요. 네, 이제 제가 그 경주 흐름이 안 나와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주와 비슷한 것 같은데 좋은 말보다는 조금 기복마들이 많다라는 거 이 점을 참고를 하시고 지난주 좀 저배당 위주였다면 이번 주는 모릅니다 말씀을 드리겠고 추천만은 저는 이 8절세가인 자 데뷔전을 치릅니다. 자 나라잡기 코스키 기수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탐색을 잘하는 기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지난주에 엄청난 인기만을 기승을 하면서도 딱 한 마리밖에 입상을 못하는 코스키 기수 좀 거품 인기마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절세가인 같은 경우에는 주행검사 시대에 상당히 가능성을 보였고 체구가 상당히 당당합니다. 자, 앞말인데 상당히 당당한 체구를 가지고 있고 16조 마방이 아직 6월달에 스타트를 끊지 못했다라고 봤을 때 신마지만 서둘러서 승부의 가능성이 있다. 이 8절세가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편성은 사실상 이 신마 지금 절세가인이 나왔고 5번 뉴레코드가 나왔는데 축은 뭐 6번 초강이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죠. 인기권 이 두 마리가 능력이 우수합니다. 6번 초강이나 5번 뉴레코드가 누가 보더라도 제일 우수한데 라이온하트이자마죠. 이 부산권에서는 라이온하트가 굉장히 올해의 그 가장 그 뭐랄까 혈통적으로 봤을 때 성공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6번 초강이나 마필도 기본적인 순발력.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 여기 얘기했어요? 네. 아, 그럼 내가 뉴레코드로 얘기해야 되는구나.
내 정신이 나갔네. 한 주 안 하더니 완전히 맛이 가서 왔네. 제가 맛이 가서 왔어요. 완전히 맛이 갔어. 5번 뉴레코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뉴레코드라는 마필에 대해서는 이 마필 자체가 순발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데뷔전 때는 순발력을 이렇게 발휘를 못했고요. 이 추임력만 보여줬고 지난번 이전째를 맞이해서 이 숨겨놨던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다시 한번 기존의 추임력까지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사실상 앞뒷방이 다 있다는 얘기고 제가 성장마 단계에서는 항상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잘 뛴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마필을 힘을 그냥 그대로 뽑아낸다는 얘기지 말을 그러니까 기수에 의해서 움직이지가 않고 말이 갖고 있는 능력을 그대로 뽑아내는 그런 마필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번 뉴레코드 그런 흐름으로 타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편성에선 앞선에선 6번 초각, 뚝심에선 5번 뉴레코드. 자, 요거가 뭐 거의 한 방으로 끝나고 아까 얘기했던 절세가인인가 그 신마의 이변 가능성. 세 마리면 뭐 무난히 적중을 하지 않겠느냐. 이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부산제 이경유입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자 신동훈이요. 예, 저는 이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 바로 이 10라운 헤르메스입니다. 자, 크리켓 자마죠. 자, 크리켓도 얼마 전에 산통으로 폐사 처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데뷔하는 말들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크리켓 자마가 더 이상 생산이 되지 못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유난히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이 크리켓 자마들의 활약, 3조의 이 대로 시리즈를 비롯해서 나름대로 자기 모습을 완벽하게 과시하는 그런 자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데뷔전이고 합니다만은 자, 기승기수도 괜찮고요. 서울에서 내려간 문세영 기수고 마방도 또 되는 마방이기 때문에 자 10라운 헤르메스의 저는 데뷔전 강공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이요. 예, 저는 7번 골드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조금은 약해 보이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 경주는 선두권이 강한 경주라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 충분히 선두권에서 버텨낼 수 있는 마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말이 자 최근에 착순을 2번 연속해서 가져오는데 거세 이후에 경주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거세를 하면서 걸음이 나오는 거고 거세를 하면서 조교 강도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의지를 강하게 비춰오는 마필이고 저는 뭐 현군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보는데 지금의 경주는 편성이 저는 굉장히 좀 약한 레이스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7번 골드킹의 이변 가능성 충분히 있는 레이스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이 6번 우승만찬이라는 마필입니다. 공백을 갖고 있어요. 2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재검을 받고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데뷔전을 딱 치르고서 공백 휴양을 했던 마필인데 뭐 이 다리 쪽에 부종 관계로 인해서 휴양을 한 마필입니다. 체중이 495kg로 재검을 받았는데 이 주행검사 때나 실질적으로 데뷔전 때의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온 마필이에요. 그런데다 또 앞말에 또 495kg입니다. 자, 이 마필이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기본적인 순발력은 무난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종발 탄력이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반대로 여기서 이 마필이 데뷔전 때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보여줬는데 추임력이 부족했던 마필이야. 그러면 마필 자체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검을 치르고 있지만 6번 우승만찬이라는 마필이 기본적으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6번 우승만찬이라는 이변마가 아니지. 그 인기마지. 네. 예,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말이지. 6번 우승만찬을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부산제 3경주로 가는데 이번 부산제 3경주는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 고배당을 찾아라 코너가 되겠습니다. 3경주인데 이게 신마경주고 오전장이 의외로 조금 혼전 양상이 있고 실제로 뒤로 가면 안정적인 배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부산 경마라는 점. 그래서 3경주를 저희가 추천을 드렸는데 어느 말을 제일 세게 봐요? 저는 이제 인기권인데 이 3 프레지던트라는 말이 이 뭐 대통령이라는 뜻인가요? 어쨌든 최근 이 매니페 자마들의 이 성적이 놀랍습니다. 이 따뜻해지면서 그리고 힘이 차면서 이 어린 자마들 하위군 자마들이 상당히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그런 모습인데 주행 검사 다시 받을 때 모습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봤을 때 뭐 인기 1위로 팔릴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뭐 인기권이지만 프리지던트를 일단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예, 근데 이게 거리가 1400이잖아요. 지금 1400이라는 변수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어쨌든 뚝심마들이 좀 유리해 보이기도 한데 또 이게 선행마가 없는 편성인데 이런 편성이 또 그냥 평범한 말이 선행 나가서 갖다 꽂는 승부도 있거든.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선석보이? 이 뭐 선두권 나설 수 있는 말은 어느 정도는 좀 팔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팔릴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의미가 있으니까 저희 보병급 마필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7번 킹프라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킹프라다는 이 앞으로는 분명 뛰어줄 말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난번이 기록은 좋지 않아요. 03초대로 기록은 좋지 않지만 걸음 자체가 계속해서 좀 힘이 차가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경주를 지켜봐오면서 그 전에 뛰었던 내용과 비교를 하는 거죠. 이 킹프라다란 마필의 변화를 이제 1,4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릴 수는 있는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난번 경주가 힘이 좀 차가는 모습이었고 이번에는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로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거리가 늘어난 거는 모두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리고 추임력을 보여준 말들도 근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7번 킹프라다가 조금의 더 변화가 찾아온다면은 뭐 충분히 배당도 줄 수 있는 전력으로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편성에서 지금 팔리는 말들이 뭐냐면 뚝심을 그나마도 보여주고 있는 6번 단독 질주라든지 아니면 2번 찬란한 불꽃이라든지 5번 기룬 이런 마필들이 좀 팔리는 판때기거든. 팔리는 판때기인데 사실상 여기서 보면은 이 찬란한 불꽃도 지난번에 안 간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잘 뛴 거야. 잘 뛴 건데 편성상에 워낙에 강했으니까 못 들어온 거고 내가 보기에는 기루는 뭐 사실상 뭐 맨날 그 나물에 그 나물 아니야? 그렇죠. 예, 맨날 이게 상대가 약해야 들어오는 말이지 뭐 자기 밥그릇은 그대로 띄워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못 뛰어야 들어오는 말이지 이게 세게 볼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런 말들이 인기 많으니까 이제 그렇다 치고 산중오골이 버틴다 못 버틴다 이 그림은 어떻게 생각해? 용곤이로 바뀌었는데 지난번에도 탔었죠 김영국. 근데 이 사행 때문에 항상 못 갔었단 말이라서 여지는 충분히 있다 봐요. 선행도 갈 수 있는 말이고. 선행이야 이번에 무조건 선행인데 이게 버티면은 인기가 1, 2위는 아니잖아 이게. 어느 정도 팔리죠. 팔리더라도 1, 2위는 아닐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찬란한 불패인가 그거보다는 불꽃보다는 메리트는 분명히 배당의 메리트는 있다고 보고 싶고 네. 그 다음에 기름보다도 내가 보기엔 산중오글이 덜 팔리는데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싶고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고른다고 할 것 같으면 6번 단독 질주를 나는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이게 사이즈에 비해서 좀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 요즘 이 울줄리 마방의 승부가 옛날만큼은 잘 안 되는 거 그런 모양새도 있긴 해. 울줄리 마방이 승부는 되는데 다 슐렉터 기수가 하죠. 김종훈 기수는 5월에도 뭐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독 질주를 나는 왜 세게 보느냐면 이 마필 자체가 거리 적응력이 완전히 배양이 됐다는 그 장점이 있다고. 1400, 1500을 다 뛰어봤기 때문에 나는 하여튼 여기서 이 단독 질주를 추천드려요. 6번 단독 질주. 그러면 여기는 프레젠트 선수폰이어는 그냥 킹프라다. 아 킹프라다. 네, 좋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팔리는 말들은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2번 찬란한 불꽃, 5번 기룬, 9번 산중오골이 팔립니다. 판때기상으로 무조건 팔리는 이 판때기인데 저희들이 추천을 드린 마필은 지금 현재 3번 프레지던트라는 신마를 추천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번 단독 질주를 추천을 드렸고요. 자 여기에 7번 킹프라다 이상 3두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번, 6번, 7번 세 마리를 추천드렸는데 여기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배당이 충분히 터질 수가 있고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마리라도 저희 보병마와 연결시킬 수 있는 마필들이 있다면 현장에서 그런 마필들 유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결시켜서 꼭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3경주 고배당을 찾아라 3번, 6번, 7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경주 역시도 전력비속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누구죠? 예, 정말. 네.
이 글리터 플레이스가 뭐 강축으로 팔려가는 경주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5번 하버베이라는 마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리가 1300인데 하버베이는 점차 뚝심 이런 면에서 점차 좋아지고 있는 말이에요. 하버베이가 왜 이렇게 이제 못 뛰나, 이제 뽀빠이의 형제만데 제가 봤을 때는 스피드, 순발력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덜 나와서 번번이 좀 뒤늦게 올라온다는 모습이고, 꾸준하게 탄력은 유지해주고 있고 점차 좋아지고 있는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1300으로 거리도 좀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뭐 뚝심을 살려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강축으로 팔리는 마필이 레이스를 주도하고 들어갈 경주이기 때문에 2차권 싸움에서의 한 발을 노리는 경주를 하면은 충분히 5번 마필 하버베이에게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경주. 자기만 잘 뛰면 이거는 한 방으로 붙여갈 수도 있는 경주니까 5번 하버베이 뭐 승부를 회피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경주라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아베 6기호 기수. 자, 지난주에는 조금 존재감이 좀 떨어졌었는데 바로 이 7 빨리빨리. 자, 말 이름이 좀 변마 냄새가 납니다. 솔직히 좋은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우선 글리터 플레이스 한 마리를 빼고는 그다지 돋보이는 마필이 없어요. 물론 외곽에 이제 팔리는 뭐 지난번에 입사한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빨리빨리의 주행을 보면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마필이 아직도 이 망아지 끼가 남아있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동영 기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김동영 기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고, 그래서 노련한 이 아베 6기호가 타고 있다라면 외곽으로 삐질려는 이 사행 습성, 그것만 잘 제어를 해준다면은 힘은 분명히 있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종반 한 발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7 빨리빨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4경주의 특징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습니다. 이 글리터 플레이스가 아주 빠른 말도 아닌데 워낙에 이제 내 편성상 느리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선행 갔으니까요. 이번에도 충분히 밀면 선행입니다. 그러면 그 뒤를 따라가는 놈들이 이제 누가 이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냐인데, 선입전개를 펼치는 말들이 빨리빨리나 뭐 핑크레이드 이런 마필들밖에 없죠. 그러면 뚝심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뚝심만 하면 10번 33볼트, 5번 하버베이, 6번 왕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는데 33볼트가 좀 팔리겠죠. 당연히 지난번에 보여준 게 있으니까 팔리는데, 이거는 지난번이 이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요놈처럼 걸음을 끌어낼 수 있는 놈을 찾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4번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데, 하버베이 굉장히 좋게 보고요. 저는 6번 왕의 선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윤지영 마방도 요즘 승부가 잘 안 돼요. 선동보기가 똥발 좀 집어 타고, 그러면 이제 조성건이가 가끔 타는데, 지난번에 오르세 하나 왔죠. 오르세 하나 왔는데 그것도 뭐 바다제왕 이런 말들이 거의 뭐 안 가는 초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 뭐 정면 승부라기보다는 조금 뭐 왠지 모르게 그냥 매겨주는 느낌이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6번 왕의 선물이란 마필이 거의 뭐 기복마이자 4세마인데도 거의 17전 동안 빵빵이기 때문에 내용은 뭐 전혀 없죠. 전혀 없지만 그래도 뚝심마들이 선전을 한다면 전 6번 왕의 선물까지는 읽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마들이 안 나오고 현금 마필 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번 편성도 충마감 마필이 버티고 있는 경주예요. 서석번이요. 예, 여기 뭐 1번 포리스트 볼트가 또 강력하게도 팔리는 경주인데, 이 기존에 있는 현금마들의 전력이 좀 약하기 때문이겠죠. 저는 함께 승군전을 나서는 말 중에 이제 3번 천하대장군이란 마필, 자 아베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그전과는 다르게 지난번 천하대장군은 이 우승까지 할 수 있던 계기가 좋아진 순발력입니다. 그전까지는 밀고 따라오다 보니까 따라오면서 힘을 썼는데, 지난번 아베 기수가 타면서는 전혀 밀어주는 게 없어요. 4코너를 지나서까지도 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만큼 말이 가는 대로, 스피드가 좋아진 대로 말머리를 해주었고, 이 일본 기수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아카네 기수도 그전까지도 많이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 천하대장군 아베 기수가 지난번 보는 것도 자기가 힘쓸 수 있는 데까지는 그대로 간다는 거죠. 힘이 좀 떨어졌다 치면 그제서야 밀고 채찍을 때려주는 그런 게 일본 기수들이 많이 보여주는데, 천하대장군은 그만큼 지난번 스피드가 좋아졌고, 컨셉 트윈 자마이기 때문에 스피드 자체는 더욱더 좋아질 수가 있는 말이거든요. 이번에도 초반 스피드만 잘 유지해준다면은 승군전도 기대해볼 만한 전력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예, 뭐 포레스트 볼들은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판단은 1군까지도 갈 수 있는 전력으로, 이 발걸음이 직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상대 마필 찾는 게 관건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7 천하특급 어느 정도 이제 인기를 모을 겁니다. 자, 인기를 모으는 말이고, 뭐
김용근 기수가 이번 주에 굉장히 핵심적인 기수예요. 이 우리 토종 기수 중에는 뭐 KNM배도 또 출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32조 마방이 사실 입상률이 높지 않은 마방이고, 자 직전 레이스에서 저배당을 팔리면서 입상을 못하면서 고배당에 이제 빌미를 제공을 하면서 자 3척으로 승부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스피드보다 역시 탄력이다라는 기본적인 능력 바탕을 깔고 있는 마필이니만큼 이번에 뭐 승군전이라 하더라도 직전에 아쉬움을 한번 만회할 수 있는 찬스다. 7천하 특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포리스트 볼드가 인기만을 팔리는데, 지난주에 그 조모피 마방에서 2,000이가 대가리 팔리고는 못 온 게 뭐지? 그 하여튼 뭐 3번인가 그거 저희가 공개적으로 잘라드렸더니 공개적으로 잘라버렸어요? 네, 올 대가리인데. 아따, 블랙 잘했네. 그 골드. 나이 먹은 말, 5세마에 데뷔해가지고 개판 치는 말. 근데 잘 잘랐네, 아주 그냥. 저희가 그때 한바다를 말씀을 네. 드렸죠. 한바다를 얘기를 했구나. 한바다가 이제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어. 이 16개 머리를 자르면 들어오면은 또 엄청나게 욕먹었을 거예요. 소년하고 저 들어왔을 어우, 라르메진가 뭐 그런 거지. 그게 뭐 이름도 잊어먹었어. 아니 이름이 있어. 저도 까먹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블랙 무비. 블랙 그러니까 그거 잘 잘라드렸네. 그러니까 꼭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자, 어쨌든 이 편성도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죠. 뚜벅이들의 한판 승부예요. 그러면 포리스트 볼드가 어쨌든 레이스를 거의 주도하는 상황으로 나갈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동반으로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놈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인기권 전력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8번 터프로즈를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단통이에요, 제가 보기에. 왜 단통이냐? 이 터프로즈라는 마필은 발주가 안 되는 말입니다. 발주가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취입력은 늘 일정해요. 그러니까 늘 일정한데 레이스 편성에 따라서밖에 못 가는 거야. 1400의 느린 경주. 이게 딱 정해진 이 해답이 마필이에요. 근데 이 편성에서 인기권 전력으로 팔린다면 메리트는 적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8번 18 막권이 저배당 단통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그냥 단통으로 때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8번 터프로즈 하나 가져가고, 저는 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3복승 하나 엮는 것이 좋은 작전이 아니냐. 그만큼 저는 8번 터프로즈에 대해서는 강한 메리트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뺐던 말이 버닝 러시였습니다. 아, 버닝 러시. 그래. 버닝 러시. 그래, 그게 그거 늙은 말이잖아. 그거 늙어가지고 뭐. 늙었다 그러면 안 되죠. 5살밖에 안 돼. 5살. 그 2전인가 3전 뛴 거예요, 그게.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내용상으로 거기서 대가리야. 그런데 그걸 확 뺐네. 잘했네. 안 맞죠? 기가 막히게 뺐습니다. 이렇게 난리 났는데 글 안 올려줬지, 게시판에. 못한 것만 올려주지. 잘한 건 안 올려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했으면 잘했다고 좀 올려줘야 되는데. 자, 어쨌든 부산제 6경주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저희 팀의 부산 UCC 승부처가 연타석으로 진행이 됩니다. 6경주, 7경주, 8경주. 자, 오늘 강타가 첫 번째 부산 UCC 승부처 부산제 6경주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노리시는 게 인기만입니까? 복병만 축으로 노리시는 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복병말을 노립니다. 복병말 노리시는구나. 저도 이제 그렇다면 이제 복병권에서 자 이마필이었으면 좋겠는데 6 승리 여왕, 자 아베 6기요. 뭐 직전 경주에도 이제 12조 조용배 마방이 말을 타는데 12조 조용배 마방이 마필의 특징은 그래요. 엄청나게 배당판에서 바람이 불면은 10종 팔고 없습니다.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조건은 안 팔려야 된다. 또 막 여기저기서 간다 난리 나면 또 못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승리 여왕은 직전에 승군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착순을 들이대지 못하는 거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당시 이제 유현명 기수가 탔고 이제 발주 직후에 뭔가 좀 안 좋았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아베 기수가 탔다라면 발주가 안 좋아도 저는 뭐 충분히 끌고 올 수 있다. 6 승리 여왕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8번 행운나비를 말씀드리죠. 아마 어느 정도는 좀 인기권으로 팔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지난번 올라오는 경주력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이 정도 탄력은 웬만한 편성 가면 또 될 수 있는 경주력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방송에서도 마로인이라든가 아워레이드 이런 말들 경주력이 굉장히 부진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급편성을 띄웠던 말들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하면서 저는 뭐 이런 말들 빼면서도 재미를 좀 보곤 했었는데, 그러한 말들을 이기면서 행운나비가 왔으니까 이거 역시도 편성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말들을
올라오면서 때려잡는 게 이런 말들과 경쟁하는 수준의 모습이 아니었어가지고 지난번 부지런 마필들을 때려잡은 거라 하더라도 행운나비의 경주력은 이번 레이스 1200에서도 뭐 충분히 한 번 더 경주력을 이어갈 수 있고 의외로 김태준 기수가 복승률이 출전 대비 입상률이 굉장히 지금 좋은 기수여서 8번 행운나비 자 저는 이번 레이스에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편성은 뭐 1번 가속행진, 3번 비주얼킨, 4번 두터운 행복, 여기서 이제 이 8번 행운나비 이상 4두가 강력하게 팔리는 경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 4두를 뭐 안 잡을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모양새에서 입상 가능마가 압축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에요. 여기서 그냥 매번 인기만은 팔리고 안 되는 말도 있었고 지난번에 이제 올라와서 입상을 한 마필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꼬꾸라질 마필이 한 2두가 보이고 인기마 중에서 그 다음에 새롭게 변화를 보이는 마필이 한두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가 중배당 단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한번 무식하게 한번 중배당 단통으로 인기마 2마리 자르고 한번 멋진 승부를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부산 제7경주인데 바톤을 바로 이어서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듣고요. 이번 경주가 대체적으로 오늘 경주가 대체 인기마 접전의 레이스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번에 인기권 전력인데 외곽에 9번 강속행진이 지난번 올대가리 팔렸던 말인데 이제 빠지면서 자 배당에 빌미를 제공했었던 경주였죠. 그러니까 이게 못 뛰니까 지난번 배당도 터진 거고 정상적으로 경주력을 못 살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약간의 좀 혼전성의 냄새가 풍겨나는 부분이라 할 겁니다. 자, 지난번 영상적으로 입상을 했으면 여기서 아주 강력한 대가리로 좀 팔렸어야 되는 말이었죠. 자, 지난번은 기대보다 좀 못했던 부분이 말은 뭐 발주나 순발력 뭐 선행마처럼 빠르게 나오는데 너무 좀 느슨하게 경주를 좀 펼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직선에서 더 이상의 탄력이 안 나서 터진 경주였는데 강속 엔진은 솔직히 여기서 뭐 초반 스피드 이런 것도 상대를 뭐 압도할 수 있는 스피드 가진 말이라 생각을 하니까 지난번처럼 뭐 느슨하게 경주를 임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레이스로 9번 강속 엔진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 의원이 이제 뭐를 세게 보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간에 예, 보병만을 볼 것 같은데 강속행진은 지금 이제 강력한 뭐 들어오는 말을 그냥 손석번 의원이 제대로 얘기를 한 마필이고 여기서 이제 저는 천상으로 보병말을 얘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5번 히든킨이라는 마필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편성도 선행마가 없어요.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정말 뚝심으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5번 히든킨이라는 마필의 장점은 뭐냐면 선취입력이 거의 일정하다는 거고 금강경주시 아주 그 성장세가 소폭 지속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런 편성에서 이렇게 느린 편성에서는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기 때문에 전개 이점도 갖고 있고 종반 뚝심도 안정적인 마필이기 때문에 종반 뚝심까지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5번 히든킨이라는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출주 두수가 이제 상당히 적은 와중에서 뭐 인기만을 뭐 무조건 자르겠다 이런 경주는 아닙니다. 자, 인정할 인기만을 인정을 하는데 인정이 안 되는 인기마가 나와준다는 얘기죠. 자, 기수가 이제 좋은 기수로 교체가 되고 직전에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고 또 수요일 마무리 조교도 아주 강하게 타조 기수가 와서 실시를 하면서 딱 기생을 하니까 엄청나게 깜빡이로 저배당으로 이제 인기를 모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자, 그런 추임 막권 조합 자체는 배당이 나올 때의 공략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막권전 여러분께 추천드리지 않을 것이고 자, 나름대로 이번 레이스 기승기수 자체 레벨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분명히 직전 경주 가능성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던 부분이 있는 만큼 짭짤한 중배당 쪽에 강력한 승부 한번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산 이제 7경주 자 이 신동훈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에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요즘 제주교차 저희 팀이 굉장히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제주교차 경마는 저희 팀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주교차 5경주 첫 번째 UCC 제주경마 승부처는 강타가 시작을 합니다. 제주교차 5경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번 경주가 굉장히 혼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능력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경주라 생각지도 않아서
자,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4번 대한으뜸이라는 마표를 좀 말씀드리죠. 자, 지난주 13조 고영동 마방이 인기마들을 많이 내놨는데 중계경주에서 성과가 별로 없었죠. 자, 4번 대한으뜸이라는 마필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팔릴 경주는 아니에요. 자, 지난번 모습을 보면은 항상 이 말이 뒤에서 좀 뛰어왔었던 모습이지만 이 말을 가지고서 얼마나 기수가 열심히 밀었느냐도 마지막 뚝심을 살리는 데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나 제주 경마는 더해요. 자, 대한음띠라 마필. 자, 마지막 차순으로 올라왔지만은 적극적인 승부의지를 보였던 게임이라 보질 않습니다. 자, 편성을 좀 따져보는 것 같은데 지금의 경주처럼 인기마들이 이제 거리가 늘거나 선두권이 월등히 강하지 않거나 그런 경주에서는 충분히 먹혀갈 수 있다 봅니다. 4번 대한으뜸을 보병마필로 말씀드립니다. 네. 예, 저는 참 인기도가 궁금해지는 애가 바로 이 구무등산맥이에요. 제가 이제 거리 경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제 인기를 모으느냐 그게 문제인데, 자, 소속조가 이제 구조입니다. 자, 구조 마방 자체는 이 또 곽용남 기수가 또 많이 기승을 하고 소속조 들어오면은 터져요. 자, 데뷔전에서 완전히 바닥을 치던 애가 직전 두 번째 경주에 선행을 받아갖고 돌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유추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 인기가 없다라면은 분명히 배당의 메리트가 있을 전력이고 안쪽에도 이제 선행성 마필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보여준 대로 장난 안 치고 선행만 간다라면 연투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편성은 아무래도 4번 대한으뜸하고 5번 금잔디가 좀 팔릴 거예요. 이런 말들이 좀 팔리는데 요즘 그 항태성 기수도 그렇고 13조 그 고용동 마방도 그렇고 그 마방 승부가 개떡 같은 마방이야. 내가 보기에 많이 입상을 하는데 나는 요거 한번 먹더라도 한번 요거는 까고 가야 되겠어. 지난주에 그 미래의 쌀인가 그 대가리 팔리고 그 구미에서 야 말을 그렇게 타네. 말을 그렇게 타가지고 그거를 야 뻔히 보이는데 이러다가 사단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나. 진짜 보이는 인기만은 최소한 와줘야 되는데 그런 말을 갖고서 어떻게 그렇게 장난질을 해버리지? 참, 난 이해가 안 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제 제주경만 다 합니다. 예, 모든 예상가들 다 하기 때문에 어느 말이 능력이 있다 없다 따지고 들어오면 대박구를 쳐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따질 생각하지도 말고 그런 거 갖고 말 잘 타세요. 개망신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이상하게 말을 타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보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타세요. 자, 제주교차 오경주 요즘 불러대면 들어옵니다. 자, 한번 자신있게 이번 주도 한번 제대로 된 UCC 승부처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시 부산 경마로 올라와서 자, 저희 팀의 이제 마지막 부산 경마 UCC 메인 승부처인데 손석번위원회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레이스는 출조 득수는 적습니다만은 대끼리를 할 것 같진 않고요. 저는 좀 대끼리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궁금해집니다. 녹화가 끝나도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 오늘의 열정, 자, 기승기수로만 본다라면은 사실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제 복귀 노트에 상당히 잘 기록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제가 별표를 아주 강력하게 진하게 체크해놓은 마필인데 직전 레이스 발주 잘 나와갖고 전혀 욕심은 안 냈어요. 김도영 기수 욕심을 안 내면서 뒤에 있다 끝났는데 뭐 뒷심은 뭐 기록으로 다 객관적 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정말 뒷심도 좋고 출조 주수가 적은 경주에서 무조건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의 열정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 편성은요 진짜 어려운 경주 같아. 왜 그러냐면 최고 강자는 오늘의 열정이니 이런 액면상 강자 또 3번 창훈 아빠 지름 마필도 액면상 강자들인데 야, 다 불안하다고 생각하거든. 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외국인 용병 기수는 이 셸락트 기수가 못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왠지 들어와도 항상 믿음은 좀 덜 가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뭐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2번 용감입니다. 예, 마필 자체가 이번 근간 두 번의 경주 자체가 좀 8착과 3착으로 왔는데 내용 면에서 그렇게 크게 보여줄 내용은 없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전 경주 때 1500 국산 4군에서 아까네 기수가 입상을 했을 때 능력은 굉장히 출중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다 체구도 515kg 정도, 520kg 육박하는 순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가 굉장히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2번 용감, 2번 견시, 2번 가능권 전력으로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8경주가 뭐 출전마다 9두고 어느 정도 이제 인기마 접전으로서의 뭐 잡혀 있는 마필들 안에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인기 1위가 빠지느냐, 2위가 빠지느냐, 자, 그 싸움으로 자, 이어질 것 같고요. 자, 우선 뭐 저는 깜빡이를 보는 경주는 아닙니다. 아니라 말씀드리고 그러한 인기로 팔릴 마필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밀리지 않을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에는 인기로 팔려야 될 깜빡이 맞고는 정해져 있는 경주입니다. 그 깜빡이를 깰 수 있는 말을 갖고 승부를 할 것이고 뭐 걸음이 남은 모습 뭐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경주력 유지되는 모습 뭐 지금의 조건에서는 국 3군 편성인데 지금 경주는 굉장히 약한 편성이에요. 기복마 편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뭐가 더 센 말이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 갖고서 자, 기본 적중 이상의 배당까지도 한번 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부산 UCC가 이제 6경주, 7경주, 8경주가 저희 팀의 이제 UCC 메인 승부처인데 요거 한번 제대로 한번 적중을 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저희 팀이 한번 제대로 적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역시 니네들이 부산 경만 잘하는구나, 꾸준하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조금 이제 다시 좀 불을 붙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희 팀이 부산 경마를 제일 잘하는 팀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정통 부산 경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번 주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한번 적중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관심 있게 저희 팀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제주교차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7경주인데 자, 오늘 이 7경주는 저희 팀의 두 번째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추천만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엔 지난번 같이 뛰었던 말들이 또 인기마로 자, 대두가 좀 되는 경주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2번 신천대풍이라는 마필 좀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조건은 안 좋아 보여요. 지난번에 김일환 기수가 탔고 이번에는 김영수 기수가 탔고요. 뭐 부담력량 올라갔고 지난번 복병일 때 우승을 해서 이제 인기마로 팔리는 거고 조건은 누가 봐도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천대풍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 김영수 기수라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김영수 기수가 휴양하면서 재검을 받고 복귀전에서 가능성을 타진해놓은 기수는 김영수였고 주워 먹은 기수는 김일환 기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조건이 안 좋다는 제가 단서를 달았던 이유는 입상을 했어도 그렇게 씩씩하게 팔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저도 생각하지만 제 옆에 있는 분들도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대풍 이거 한번 빠지면 배당이네.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자, 오히려 김영수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보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이도 하다 생각하는 거니까 이번 신천대풍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신천대풍 야, 이번 경주가 은근히 많이 터질 것 같은데 신천대풍하고 지금 신천 신비하고 같은 집 말 아니야? 마주가 같이 마주가 지난번 같이 들어왔죠. 같이 들어왔지. 이번에 찢어야 되겠네. 무조건 또 들어올래나. 예, 어쨌든 뭐 신천 신비하고 시대의 별 이런 마필들 뭐 신천대풍 뭐 이런 마필들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일본마도 좀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세게 안 보고 4번 신천신비는 좀 세게 봅니다. 4번 신천신비는 이 편성에서는 전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들은 다 팔리는 말들이니까 냅둬버리고요. 제가 이번 교시 이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바로 이 3번 푸른 신화라는 마필입니다. 공백기를 갖고 있습니다. 공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좀 딸리는데 사이즈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제주만은 휴양마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닙니다. 휴양을 하는 원인이 다 틀려요. 병력에 의한 휴양이냐 아니면 체구 신장에 의해서 휴양을 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주 경마라는 자체를 놓고서 휴양은 사실 마필의 능력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이 푸른 시라라는 마필은 휴양 이전의 능력이 어떤 사이즈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뭐 종반 뚝심이라든지 기본적인 순발력이라든지 전개 이점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3번 푸른 신화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는 제가 참고를 말씀드리면 외곽에 있는 애들은 안 돼요. 능력이 좀 안 되는 애들이고 이 안쪽에 있는 애들 간에 이제 치고받고 접전이고 지금 언급이 나왔는데 정환모 마주의 마필
두 마리가 출주를 하고 있죠. 자, 이번 레이스의 특징은 인기를 모으는 이 두 마리가 경주 거리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손을 잡고 들어오기는 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경주 경험을 바탕으로서 강력하게 도전을 할 수 있는 전력, 그리고 경주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최적의 전개를 통해서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 이 두 마리를 중심으로서 그 두 마리를 제가 기본적으로 원틀로서 좀 배당을 노릴 것이고, 이 두 마리를 중심으로서 가져간다라면은 충분히 좋은 배당을 잡아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중배당 이상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주 실경주 신동훈위원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멋지게 한번 적중해 주시기 바라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구경주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능력상으로는 입상 가능성의 우열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데 전개상으로서는 이변이 좀 터질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볼 수 있어요. 선석번이. 예, 우선은 뭐 눈에 보이는 인기권 전력은 정해져 있는 레이스 같습니다. 네, 핸디캡 경주에서 원래 여기 키다리조란 말이 나오려고 예정을 출마 등록을 했는데 그 말마저도 안 나오니까 더 인기마 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데, 자, 이렇게 가장 높은 분량이 빠졌을 핸디캡 경주 항상 배당이 좀 나왔었고, 이번에는 특히나 1200에서 출전마가 적거든요. 저는 여기서 좀 보병급으로 보여지는 말, 아마 이 말은 좀 안 팔릴 것 같은데 저는 3번 메머드란 마필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메머드는 단거리에서는 절대 우습게 볼 말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여기에 뭐 그랜드 디스티션이라는 선행형 마필이 또 있고, 여기 뭐 대체적으로 빠른 말이 있지만 메머드 자체는 1200 정도면은 저는 따라가도 웬만큼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6조 마방이 워낙 부진한 마방이고, 지난주 이제 풀포리스트 같은 말도 취소하고, 자, 이 메모드 휴양하고서 복귀를 했는데, 원래 휴양의 의미는 말을 좀 더 잘 뛰게 하는 의미겠죠. 메모드 이런 단거리 편성 만나기가 쉽지는 않다 보여집니다. 저는 3번 메모드를 보편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예, 저는 이 금태두리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인기마 두 마리를 제가 의도적으로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인기마 두 마리를 세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마리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경주에서 배당판 최고 배당이 터질 수도 있는 게 경마죠. 금태두리가 뛰어왔었던 편성이 그렇게 만만했었던 편성이 아니고요. 자, 1200 단거리이기 때문에 선두권 나서는 마필들 사이에서 경합을 한다라면 무너질 수 있겠지만, 편안하게 자기 페이스대로 따라가는 전개가 나와준다라면은 금태두리가 충분히 종반에 능력 발휘가 가능한 전력으로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6번 피어 퓨처를 당일날 무조건 대가리 놓고 승부를 할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현장 속보 들어보셔도 이거는 야 네가 거짓말 안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축이냐? 일단 승부 의지가 일단 강하다고 봅니다. 지난주 최순자 마필이 제가 마주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왜 마주를 갖고 얘기하냐면 기나라든지 주피터라든지 이런 게 승부를 하나는 하고 졌고 하나는 승부를 못해서 졌어요. 그 내용상 굉장히 되는 말들이었거든. 그런데 뭐 되질 않아가지고 그냥 개피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6번 피어 퓨처는 선행을 안 가도 되는 말이고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어. 그럼 지난번에 폭주를 진 거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편성에서는 자동방으로 그냥 2번에 붙들고서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자동으로 그냥 말이 알아서 뛰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왜? 직전 두 번의 경기에서 연속 하강된 경기력을 보여주며 힘의 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6번 피어 퓨처 이 편성에서 그냥 대가리다. 저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산교차 구경주까지 끝냈고요. 저희 팀은 이제 마지막 제주교차 구경주가 남았는데, 저희 팀은 이제 마지막 UCC 메인 승부처 손석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 한라마 3등급 1200m,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게 교차 경주로 시행해야 될 경주가 아니었는데 8경주랑 이게 경주가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 경주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제가 항상 통계를 내보는데, 제주경마는 딱 몇 경주 하겠다라고 하고 또 바꿔요. 그런 경우에는 항상 배당이 나온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배당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외곽에 있는 이 구당대 황비는 이건 정말 말이 좋은 말입니다. 자, 강성기수가 조금 중계경주에서 좀 입상률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소위 말해서 탐색도 잘하는 모습인데,
이 16주에서 이 당대항비 갖고서 이거는 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투를 때릴 수가 있고 배당이 나와도 좀 후창에서 나오지 않을까. 당대항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편성은 은근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운 편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9번 당대항비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2번 대문호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이 한두가 있다. 그 마필은 바로 6번 성불대통이라는 약간은 배당성 마필을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성적으로 경주력이 성장을 해오다가 근간 직전 경주시 이제 1200경주를 맞이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마필은 아직까지도 이제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죠.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데 이번 레이스는 사실상 4번 무비준현이라든지 8번 세잔장이라든지 7번 청해보고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인데 좀 믿음감이 좀 떨어지는 편성이에요. 그랬을 때는 종반 뚝심마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6번 성불대통이 이제 거리 적응력을 완전히 배양을 하고 출전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2변 가능권 전력으로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제 구경주가 의외로 좀 기복형 3세마들이 좀 많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 뭐 상승세 컨디션에 있는 마필은 하나 있고요. 자, 나름 충막감이 있고 도전하는 마필들은 상당히 좀 혼전이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주라서 자, 여기 압축된 막권을 한번 승부를 좀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한 방으로 노리는 정말 이 제주 중계에서 가장 좀 한 방이다 생각할 수 있고 배당 메리트까지도 판단이 되는 경주가 이번 구경주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제주 중계 마지막 구경주에서 혼전속 자신 있는 한방 막권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마지막에 제주교차 구경주 손석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에서 제주교차도 끝났어요. 저희 팀이 이제 제주교차 UCC 승부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강타가 제주교차 5경주를 책임지고요. 신동훈 위원이 제주교차 7경주고요. 손석번 위원이 제주교차 9경주입니다. 저희 팀이 요즘 제주 경마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 뭐 맨날 매주 그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를 하고 또 다들 어디 가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서 야, 얘가 잘하는구나. 진짜 잘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잘하는 사람 거 들으면 되지. 뭐 여기서 못하면 못하는 사람 거 들으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죽는데 돈 넣고 돈 먹겠네. 당연히 잘하시는 분 들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이 한번 멋지게 한번 부산 제주 할 것 없이 자, 천하통일을 한번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부산제 10경주입니다. 일단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입상 가능화도 의열이 드러나는 경주예요. 자, 신동훈이요. 예, 우선 이 승군전이지만 7 원더풀 남해가 이제 얼마만큼 적응해 줄 것이냐 이제 그 점이 이제 관건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는 뭐 상대 마필 중에서 뭐 인기권 전력 같고요. 소위 말하는 깜빡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대지의 감동은 저배당이라 하더라도 결코 버릴 수 없는 마필로 봅니다. 2조 강용권 마방의 상승세가 엄청나요. 뭐 지난주에도 뭐 입상마를 배출했고 그 전주에는 뭐 유영명, 정동철 기수가 몰아치기로 들어갔던 그런 마방입니다. 2조 마방의 특징이 승부를 하는 달에는 다 해버립니다. 다 해버리고 탐색가지고 다 가고 실제로 또 푹 쉬는 그런 패턴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대지의 감동은 직전 승군전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뛰었다라고 저는 좋은 점수를 주는 마필이니만큼 저배당이라도 요거는 가져가야 되는 전력으로 이 대지의 감동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석번이요. 예, 저는 6번 쾌속여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기복이 굉장히 심한 말이에요.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이성재 기수가 한 번은 입상하고 한 번은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데 쾌속여걸 자체가 전전 경주 때 3차까지 올라오는 경주에서 강촉 잡혔던 바람의 전사가 빠질 뻔도 했었던 경주입니다. 자, 그 레이스가 불량한 주로 굉장히 빠른 주로였어요. 빠른 주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쾌속여걸은 취임반대 자, 그 빠른 레이스를 굉장히 잘 따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자, 지난 경주에서도 이제 선두권에서 그대로 끝나버리는 경주였었지만은 오히려 이제 경주력을 한번 보여주다 보니까 지난번은 크게 욕심내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가는 정도였다 생각이 들고 승문착순에 걸려있는 말이다 보니까 빠른 레이스를 좀 피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쾌속여걸이라는 마필이 그 전 불량주로에서 3차 골대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부분이고 그 정도의 경주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마른 주로거든요. 지난번처럼 마른 주로이기 때문에 아베 기수가 기승하는 쾌속력의 모습은 분명 다른 모습이 자 여기서는 나올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편성에서는 사실상 7번 원더풀 라메가 거의 강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워낙에 보여준 게 탄탄하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전개상 선행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대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빠지면 뭐 못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누구나가 대가리 잡고 할 겁니다. 그럼 꼬랑지를 찾는 경주인데 2번 대지의 감독하고 3번 본트윈이 팔리는 경주죠. 당연히 팔리겠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숨어있는 마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탁 드는 경주야. 지금 손석범 의원이 얘기했던 6번 캐성요걸도 저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게 뭐 충분히 된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고, 제가 한 마리를 더 추천드린다면 1번 신천대명입니다. 1번 신천대명을 추천드리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난번 경주 마지막 휴양 이전 경주에서 순발력을 보여줬고, 뚝심도 또 괜찮습니다. 안정된 뚝심을 보여주는데 이 재검대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 이 마필이 완전히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 이 재검대 모습 자체가 거의 날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1번 신천대명이 이번에 2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10경주는 절대 강축이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저배당 경주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의도적으로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교차 경마방송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이기면 됩니다. 경마라는 것이 항상 마음가짐을 야 오늘도 지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져요. 야 오늘은 그냥 그냥 대차게 한번 붙어보자. 죽으면 죽고 한번 그냥 무조건 대차게 한번 이기고 오자. 이런 마음을 갖고 가야 그래도 땁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항상 내가 못 맞추면 딴 사람도 못 맞추고 내가 치고 잘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서 한번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경마에서 좋은 예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